자, 북어대가리. 제목부터 심상치 않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다 끝나고 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고 설명해 줄게. 자, 북어대가리는 희곡이야, 희곡. 연극이란 말이야, 연극. 알았니? 연극이고, 여기서는, 비판적 성격이 아주 강한 희곡이라고 생각하면 돼. 비판적이라고 했는데, 비판적이 뭐냐면, 무엇을 비판하냐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누구? 현대인이야, 현대인. 현대인들이 자, 이 인간은 존엄한 건데 현대인도 인간이니까 존엄해야 되잖아. 근데 마치 기계 부품처럼 살아가는, 여기 내용도 나오지만 자신들이 창고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 자기들이 만든 물건이 밖으로 나가는데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무슨 일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부품처럼 일부분을 담당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맨날 하는 일 똑같이 그냥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물건이, 여기도 지금 내용상 나오지만 이게 폭탄이라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현대인은 자기가 만들고 있는 게 폭탄이라는 걸 모른 채 만들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에 의해서 무고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희생당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의미를 잘 몰라.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현대사의 현대인의 모습은 바로 이 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한과 기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돼. 야, 본문 하고 나서 나머지 다시 정리해 줄게. 앞부분 줄거리부터 봐봐. 두 명의 창고직이 자한과 기임은 새벽마다 트럭에 실려온 상자를 내리고 창고에 보관된 상자를 트럭에 싣는 일을 한다. 자, 그러면 자한과 기임이 하는 일은 뭐야? 새벽마다 트럭이 오고 상자를 내리고 보관된 상자를 트럭에 실는 일. 이게 바로 자한과 기임이 창고를 지키면서 하는 일에 해당되는 거야. 매사에 꼼꼼하게 일하는 장, 완전히 캐릭터가 반대지. 기임은 자신의 일에 회의를 느낀다. 회의를 느낀다는 건, 원래 회의라는 말은 의심을 품는다.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느끼는 거야. 아, 이 일이 너무 하기 싫다라든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너무 재미없어. 회의를 느끼며 장의 성실함마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야. 쟤는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지? 야, 좀 융통성을 발휘하면 어때? 라고. 융통성.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달려야 되는데 맨날 똑같아. 성실함이 변함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기임은 못마땅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기임은 상자를 싣고 내리는 일보다 트럭 운전수 딸인 달인과의 만남에 열중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원래 본분은 망각하고 다른 일에만 관심을 갖는 거야. 창고를 나가고 싶어하는 기임은 달인의 부추김에 상자 하나를 바꿔가지고 트럭에 싣는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장은 잘못 나간 상자 번호를 확인하고 상자 주인에게 잘못을 시인하는 편지를 쓴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상자가 잘못 나갔습니다라고 반성의 편지, 죄송합니다는 사과의 편지를 쓴 거야. 여기서 장과 기임은 정말로 캐릭터가 대조적인 인물이지, 대조적. 정반대란 말이야. 한 사람은 꼼꼼하고 한 사람은 대충대충.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하는 장에 비해서 기임은 대충대충 딴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인물의 대조적인 어떤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등장인물 밑에 나와 있는 4명, 장, 기임, 트럭 운전수, 달인. 달인이 운전수의 딸이야. 트럭 운전수도 사실은 내용상 보면 자기가 물건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싣고 가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겠지만 자기가 누구한테 주는지 이것조차 모르고 있단 말이야. 거의 장과 기임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 본문. 자, 창고 밖으로 상자를 옮기던 장과 트럭 운전수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다. 언쟁. 자, 창고 밑줄 쳐볼까? 여기는 창고는 이제 물건을 싣고 물건을 내리고 뭐 이런 창고잖아. 그지? 여기서는 단절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 단절된 공간. 창고가 뭐라고? 단절된 공간이라고. 왜 단절됐냐면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는데 장과 기임이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몰라. 중간 과정인데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도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는
뚝 떨어진 공간하고 똑같단 말이지. 자, 사회 속의 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연결. 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싣고 무엇을 내리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단절의 공간이 바로 창고라고 볼 수 있어. 자, 언쟁이 벌어졌어. 장은 트럭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도록 간청을 하고, 이 편지는 뭐야? 물건을 잘못 실었단 말이지. 그래서 사과의 편지 갖다 주라고 했는데 운전수는 목청을 높여가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한다. 자, 둘의 대화 한번 볼까? 상자가 뒤바뀌었다는 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장. 그리고 편지를 적어서 사과의 내용을 담아서 전달해 달라고 하는데 거절하고 있는 트럭 운전수. 자, 둘이 대화하는 거 한번 볼까?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잖아. 라고 얘기한 거야. 이 그건 미친 짓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일부러 사과 편지를 쓰는 것에 대한 얘기야. 사과 편지를 쓰는 것은 미친 짓이야. 일부러 그냥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까지는 없잖아. 그랬더니 장이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돼요. 그랬더니 운전수가 여봐, 내가 상자를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나가는 거라고. 자, 여기 괄호 묶어 볼래?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나가는 거라고. 누구랑 똑같아? 장과 김하고 똑같이, 그지? 이게 현대사회의 현대인의 어떤 뭐랄까 삶의 모습이라고 할까? 부품과 같은 존재다. 전체를 잘 맥락을 이해를 못해.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뭔지를 모른단 말이야. 이게 현대인의 현대사의 모습을 여기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실제로 내가 하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반장 딸기코 이 사람을 만나는 거지 물건을 받을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야.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반장 외눈깔. 자, 그럼 딸기코하고 외눈깔 이건 캐릭터가 갖고 별명 붙인 건데 그 둘뿐이라고.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그러니까 이건 실제 별명도 아니고 자기가 부르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딸기코도 이름이 있고 외눈깔도 이름이 있지. 그런데 딸기코라는 거하고 외눈깔은 그 사람들이 원래 본질적 이름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를 현대사회의 익명성이라고 한다. 우리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아저씨 안녕하세요. 누군데? 그랬더니 201호 아저씨, 307호 아줌마. 이게 다 익명성이란 말이야. 실제 그 사람들은 다 이름이 있다고. 이름이 있는데 본래 이름이 아닌 딸기코와 외눈깔로 붙여져서 불린다면 그건 현대사회의 익명성. 본질은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을 익명성이라고 그래. 물론 진짜 이름이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조차 한번 볼 수조차 없어 라고 했어. 자, 거기도 한번 밑줄 쳐볼까?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 한 번도 얼굴을 볼 수조차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소통하지 못하는 현대사회의 모습이지. 소통이 안 돼. 서로 일을 하는데 이게 교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산업혁명 당시에 농촌의 농부들이 양떼를 키우다가 도시로 몰려와서 도시 노동자가 됐거든. 근데 이들이 분업체계 때문에 맨날 똑같이 막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야. 옆에 사람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몰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사회학에서는 소외라고 하는 거야. 소외. 소외라는 말은 거기서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현대인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한 거고 이것도 비판의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럼 여기 이름 대신에 불리는 이름 봐봐. 운전수는 노름꾼. 됐지? 아니면 운전수. 딸기코 외눈깔. 이것도 별명. 알았니? 자, 그러면 장과 김은 뭐야? 장하고 김. 이름만 불리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이름을 한번 볼까? 장하고 김은
그냥 이름으로 불리는 거야. 성도 없어. 본질적인 건 성부터 이름까지잖아. 그렇게 안 부르고 이름만 불러. 장, 김 이렇게. 운전수는 뭐야? 운전수는 노름꾼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건 별명이고, 운전수는 하는 일을 가지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딸기, 코, 외눈깔. 얘네들은 모두 별명이지, 별명. 별명으로 부른단 말이야, 별명. 물론 운전수의 별명은 노름꾼처럼 그런 별명도 있지만, 그러면 다 본질적인 이름이 아닌 뭐 성은 빼버리고 이름만 부른다든지, 하는 일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든지, 별명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든지, 바로 이게 현대사회에 숨겨져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 익명성을 말하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익명성이라고 해도 돼. 개성은 없고, 개성은 없는 거야.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모습이다. 개성이 있다면 각각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개성도 없어요. 그냥 뭐 일하는 가운데 노동자 1, 노동자 2, 노동자 3 이런 것처럼 불리는 게 현대사회의 노동자, 현대인의 모습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현대사회의 익명성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자, 다음. 자, 계속 이어갈게. 장,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지로 운전수 손에 쥐어준다. 전달해달라고. 우리가 일을 잘못한 거 사과의 내용을 적었으니까 전달해달라고. 편지를 억지로 운전수에게 쥐어준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장의 캐릭터를 본다면 뭐라 그래야 돼? 이 사람 되게 성실한 사람이네. 진실한 사람이네. 그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이네. 정직. 그렇지. 정직하다. 자기 실수를 숨기려 하지 않은 거예요. 정직이지. 그지?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직접 그 사람, 물건을 받은 사람을 못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전해달라고 다음 사람한테 내 편지를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은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 사람은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들을 따라가 맨 나중에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너 나한테 지금 내가 못 만난다고 하니까 편지 주면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잘못된 상자를 받은 사람이 마지막에 편지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달해 주세요. 그런 거 맞지? 라고 했더니 네, 바로 그거예요. 전달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또 큰 착각이라고. 부속품이 든 상자 말이야.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또 나눠지거든. 그러니까 편지를 줘도 그 사람이 받을 확률은 거의 없어 라는 얘기야. 자, 부속품 상자들은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마지막에 가면 한 군데에 모아지겠죠. 그랬더니 물론 모아지는 것도 있겠지. 상자들이 한 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에서 나와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다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 자, 중간에 있는, 자, 밑줄 쳐봐.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된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하면 뭘까? 역할은 본인들 있잖아. 각자 부품처럼, 이게 부품처럼이라는데 사실은 분업이지, 분업. 그러니까 전체를 몰라.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이든 흩어지든 그 문제가 아니란 얘기지, 지금. 자, 그랬더니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줘야죠. 우리가 잘못 줬다는 걸.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했으면서 장은 이 이유 때문에 나중에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실수 때문에, 그것 때문에 편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알았니?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라고 얘기했어. 자,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를 외친다. 다링이.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신기한 기계죠.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기계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이거는 좋은 물건이란 말이야. 기계가 좋은 물건이야. 알았니? 이때 운전수가 무슨 기계라고 다리한테 외치는 거야? 큰 소리로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싹 할 수 있는 죽여요. 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한꺼번에 죽여요. 이거는 해로운 물건이네. 그지? 자, 지금 다링의 얘기를 가만히 보면 아주 좋은 물건일 수도 있고 아주 해로운 물건일 수도 있네. 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알았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 잘 생각해봐. 우리가 부품처럼 분업화돼 있단 말이야. 그 분업화된 노동을 하고 있는데 현대인인데 이 하는 일이 과연 좋은 일일까 아니면 해로운 일일까 모르겠지요. 중간에서 부품처럼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잘 몰라.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장에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품으로 뭘 만드는지 좋은 물건을 만드는지 해로운 물건을 만드는지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까 잘된 일이잖아. 폭탄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 아니야. 부품이 바뀌었으니까 상자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폭탄이 안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야? 좋은 일이지. 장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을 찢으며 여봐 자넨 너무 배짱이 약해. 그냥 한번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뭐. 이 모든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 봐.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했네. 뭐냐면 창고에서 잘했어. 그러면 밖에 나가면 어? 어? 이게 잘했다는 게 성실하게 했다는 얘기야. 근데 밖에 나가면 너무 성실하게 했어. 그러면 밖에 나가면 잘 됐겠지. 뭐가 잘 돼? 잘 됐다고 칠게. 그러면 봐라. 이 밖에 나가 바깥의 결과가 있잖아. 나쁜 거면 나쁜 게 되는 거야. 근데 바깥에 게 좋은 거면 좋은 게 되는 거고. 맞지? 그지? 그다음에 앞에서 창고 안에서 성실하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성실하게 하면 성실하게 했으니까 폭탄을 만들었어. 그럼 결과적으로 나쁜 일이 되잖아. 근데 지금 실수를 했단 말이야. 성실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폭탄을 못 만드니까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이해됐니? 지금 운전수 논리는 그거야. 성실하다고 해서 과연 결과가 좋을까? 나쁘다고 해서 불성실하다고 해서 결과가 나쁠까?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옛날에 소설 중에 그런 거 있었어. 눈사람이라는 소설인데 나다니엘 호돈이 지은 눈사람이라는 소설인데 아이들이 있잖아. 막 놀다가 막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아빠가 왔거든. 마당에 못 보던 애가 있어. 너 누구니? 이렇게 친구래. 막 재밌게 놀아라 그러고 딱 있는데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얘들아 빨리 들어와. 난로 앞에서 불 좀 쬐. 그러고 딱 데리고 왔어. 그래서 아빠는 2층에 올라갔다가 한 30분 있다 내려왔거든. 근데 아이들은 있는데 그 데리고 온 친구가 없는 거야. 데리고 온 친구가 바로 눈사람이었거든. 소설이니까. 다 녹은 거야. 그러면 아빠는 아이들이 추워서 감기 걸릴까봐 배려한 거잖아. 그 벽난로 앞에서 불을 쬐라고 했는데 녹아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호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그러니까 창고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부정적인 거라면 창고 안에서 성실하게 하면 오히려 해악이 되고 그다음에 불성실하면 오히려 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다음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 못하진 않을 거야.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장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의 실수나 착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단 말이야. 알았니? 역시 여기 운전수도 지금 장은 굉장히 괴롭거든. 그 실수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다. 무관심한 태도를 말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관심 갖지 말라고 얘기한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기계하고 폭탄이 아까 나왔는데 기계하고 폭탄. 아까
다링이 뭐라 했냐면 여기 나온 물건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신기한 거죠 라고 해서 즐거운 유익한 물건이라고 얘기하다가 또 다 뒤에 가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해로운 물건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 사회에서 본질적 모습은 알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자가 어떻게 마지막에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지, 그지? 예측하기 어렵다. 뭐가 예측이 어렵다? 거기서 줘볼까? 좋은 물건일지 해로운 물건일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왜? 누가? 여기 창고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알았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성실하게 일하는 것. 다링은 운전수 자기 아빠랑 똑같아. 성실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의미하다라는 뜻이야. 무의미. 성실하게 일하는 것에 무의미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링과 운전수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성실하게 해봐야 나중에 결과적으로 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의미 없다. 자, 그 다음에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가리키면서 그렇다면 이런 서류는 도대체 뭡니까? 누군가 이 서류를 보면 상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얘가 융통성이 없다는 게 그거야. 뭐냐면 지금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알았니? 장은 이 서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다. 서류 기준. 어떤 기준이냐면 판단 기준인데 제대로 물건을 싣고 왔는지 제대로 물건이 들어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 서류 아니야 라고 믿고 있는 거야. 알았니? 서류. 자, 여기 서류는 장한테는 판단 기준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야. 상자 안에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그 상자가 왔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서류가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운전수는 다른 말을 해. 무슨 얘기냐면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 뿐이지. 너 같은 바보들.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신고를 안 했거든. 그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이 살아있는 것. 그럼 서류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겠지. 서류는 믿을 수 없는 것이야. 믿을 수 없는 것. 누가? 운전수 입장에서는 서류는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한 거야. 서류를 믿는 건 바보들이라고 했지. 그럼 서류를 믿는 건 누군데? 그거는 장이 되겠지. 서류는 믿는 것이다.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서류를 보면 믿을 수 있다. 서류를 보면 믿을 수 없다는 운전수고 장은 믿을 수 있다. 서류상으로는 버젓이 살아있는 걸로 돼 있지만 내 안엔 죽었단 말이야. 사망신고를 안 했으니 서류상으로는 살아있지. 자, 군뱅이 양반 꿈을 대지 말고 어서 상자들이나 옮기시지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는 인물의 갈등이지. 인물의 갈등은 외적 갈등을 말하는 거고 장하고 누구하고 운전수의 갈등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 부분은 특히 서류에 관해서는 정반대의 믿음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까? 장과 트럭 운전수 선술에 실은 상자들을 창고 밖으로 운반해 간다. 장하고 트럭 운전수 침대에 앉아있던 김은 일어나서 자신의 담요를 둘둘 말아 걷는다. 그리고 침대 맡에 낡은 짐 가방을 꺼내 물건을 주워 담기 시작한다. 자, 가방 싸는 거야. 그럼 어디야? 이건 나가겠다는 거지. 그치? 떠나기로 결정했다. 떠나기로 한 거야. 그래서 김은 지금 가방을 챙겨서 떠나기로 결정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가방을 챙기는 거지. 자, 다링이 뭐라 하나 볼까? 마침내 결정한 거예요. 떠나기로. 그래, 함께 가서 살기로 했어. 살림도구들이 있는 곳에서 접시, 그릇, 찻잔들을 가져와가지고 낡은 짐가방에 김의 가방에다가 담으면서 무조건 다 가져가요. 무조건 다 가져가.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캐릭터를 말하는 거지. 다링은 굉장히 욕심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다 가져가라 그랬어. 그랬더니 김이 다링이 담은 것들을 다시 꺼내 놓으며 야야 아니야 반절만 내 것인 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반절은 내 것이야 라는 얘기는 나머지 반절은 누구 거라고? 자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 몫만 가져갈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장과 같이 창고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장에 대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반을 남기는 거지. 둘이서 함께 쓰던 물건은 어쩌려고요? 반절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장과 운전수 손수레 상자를 싣고 창고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 운전수, 우린 트럭에 상자를 다 옮겼어. 그런데 너희는 짐도 안 싸고 도대체 지금까지 뭐 했니? 그랬더니 짐이라니요. 장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 김이 떠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때 김이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됐어. 떠나게 됐어. 오늘 나는 이 창고 속을 떠난다고. 그랬더니 정말 가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미안해, 장. 그런데 막상 떠나니까 조금은 서운하군. 이 서운함의 대상은 누굴까? 그러면 장하고 헤어짐을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야. 장과의 이별이 좀 서운하다. 혹은 창고가 서운할 수도 있어. 아직 얘기 안 했지. 너하고 여기서 얼마나 살았더라. 이건 장이겠네. 그지? 몇십 년은 훨씬 더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려니까 너와의 이별이 조금 서운하군.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랬더니 그래 우린 철부 시절부터 이 창고지기였어 라고 얘기하면서 둘이 같이 생활하는 게 오래됐다는 얘기지. 김, 언제나 너는 나를 고맙게도 보살펴줬지. 고마워. 날 의부덤이라고 미워했으면서, 자, 의부덤이 이것도 김이 장에게 부르던 별명쯤 되는 거야. 의부덤이면 계모인데, 계모라서 자기한테 막 몹시 사납게 구른 적도 있었겠지. 그걸 갖다가 이제 의부덤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쁜 뉘앙스는 아닌 것 같아. 잔소리가 심했기 때문에, 잔소리. 그 하나만 갖고 의부덤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창고 안에서 창고 밖의 생활에 대해서 막연히 김은 막연한 동경이야. 막연한 동경.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게다가 다링의 부추김에 의해서 떠나게 되는 거지 지금 창고를. 그리고 여기서는 자 봐봐. 운전수가 있잖아. 다링하고 운전수는 모두 김에게 약간 바깥의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면, 희망적인 면,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해 줘가지고 결국 떠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게 다링과 운전수란 말이야. 결국 떠나는 거잖아. 자, 그 다음, 진짜로 미워한 건 아니잖아. 그래, 진짜로 미워한 건 아니잖아. 그랬더니, 나도 알아. 김을 껴안는다. 제발 가지 마라. 이 창고도 나도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가지 마, 제발.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은 그건 안 돼. 이 창고는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못 되는 것 같아. 살 곳이 아니야. 운전수가 남자끼리 헤어지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창고 밖으로 나가며 시간이 없다고 빨리 떠나야 되니까 나 먼저 트럭에 가실 테니까 너희는 어서 짐 빠져 싸고 빨리 들고 나와.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다링 노스의 국자로 소리나게 두드리면서 탁탁탁 치면서 그만하고 서로 자기 물건들이나 골라봐요. 그랬더니 김이 장을 포옹을 풀면서 난 내 물건을 잘 모르겠어. 군뱅아 네가 골라줘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군뱅아도 별명이 되겠네. 그지? 별명. 군뱅아 네가 골라줘 그랬더니 장이 아니야 쓸만한 게 있거든 모두 네가 가져. 그러니까 얘네 둘은 장과 김 사이는 그러다 보니까 너는 이 창고에서 혼자 살 텐데 이거 지금 두 사람의 대화는 결국 상대방에 대한 배려네. 상대방에 대한 배려란 말이야. 그 무슨 말이냐면 떠나는 사람한테 더 챙겨주고 싶은 거고 남아있는 사람에게 더 남겨주고 싶은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며 또 염려하고 있는 거, 걱정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먼저 골라봐.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침대 밑에 상자들 중에서 화려한 색깔의 스웨터를 찾아낸단 말이야. 그러면서 너의 생일날 주려고 두었던 건데 헤어지는 날 선물이 됐군. 미리 준비해놨던 거야. 그랬더니 장에게 스웨터를 받아 몸에 대본다. 근사한데 좋은데 그랬더니 달링이 장의 침대 밑을 바라보며 좋은 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걸 가져가도 돼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아까 캐릭터가 계속 유지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뭐냐면 좋은 거 다 가져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욕심, 탐욕이지. 자, 욕심이 많다는 걸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재차 드러내고 있는 거야. 안 돼. 그건 손대지 마. 기임이 말리는 거지. 장,
아, 그럼 가져가요. 그랬더니 달인이 장이 침대 밑에서 상자 하나를 꺼낸다. 이건 도대체 뭐죠? 그랬더니 장이 북어대가리죠. 드디어 나오는 제목 북어대가리. 자, 북어대가리는 이것도 제목이 갖고 있는 상징성 배려란 말이에요. 배려. 무슨 배려냐면 장은 술을 먹고 온 기임에게 그 다음날 기임에게 해장국을 끓여주려고 그래. 어? 그 해장국. 북엇국이 해장국이니까. 북엇국을 끓여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북엇국이지. 사이시오 들어서 북엇국. 북엇국 면에. 북엇국. 그러니까 이건 기임에 대한 배려란 말이야. 알았니? 그건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서 장한테 북엇국을 끓여주란 얘기지. 그랬더니 달인이 북엇대가리? 그랬더니 기임이 이게 왜 필요한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상자를 열어서 북어대가리 하나 꺼내 장에게 준다. 난 너한테 이것밖에 줄 게 없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고. 그랬더니 장이 북어대가리를 받으며 그래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너처럼 여길게 이런 얘기지. 창고 밖에서 트럭에 재촉하는 경운기가 빵빵 울린다. 달링은 서둘러서 물건들을 담요에 담는다. 아버지 재촉이에요. 아버지가 재촉해요. 상자와 담요를 들며 어서 들고 나갑시다. 나가요. 그랬더니 기임이 진가방을 들고 장에게 그럼 이만 잘 있어. 장은 마지못해 대답한다. 역시 떠나보내기가 아쉽단 말이야. 이별을 있잖아. 아쉬워하고 있는 거야, 장은. 그러니까 나무라고도 했잖아. 그지? 자기가 가서 행복해. 기임과 달링 창고 밖으로 나간다. 장은 북어대가리를 식탁 위에 놓고 자 북어대가리 여기선 장은 북어대가리 식탁 위에 놓고라고 그랬잖아. 이게 바로 장을 말하는 거지. 북어대가리가 바로 장이야. 자 창고에 남겨진 거는 장이고 지금 식탁에 남겨진 것도 북어대가리야. 떠나는 기임을 바라본다. 창고 문 앞에서 장과 기임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라고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자, 어떤 소리가 나냐면, 창고 앞에 상자들은 어쩔 거야? 내가 좀 창고 안으로 옮겨주고 갈까? 그랬더니 장이 괜찮아. 나중에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라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하강이야, 하강. 우리가 보통 연극에서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 하강에 해당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가 하강이고 이제 마지막은 그러면 대단원이 되겠지. 대단원 마지막 여기부터 대단원이 뭔데? 마무리란 얘기 알았어? 창고 밖으로 떠나는 것이 즐겁다는 듯이 기임의 환호성이 들린다. 트럭 운전수와 달인의 웃음소리도 들린다. 잠시 후 트럭이 경기를 울리며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창고는 조용해진다. 그러면 결국 트럭은 떠났고 창고는 조용해다. 그리고 혼자 남은 건 장이다. 장은 외롭다. 외로움이지. 쓸쓸함이 부각되고 있네. 혼자 남았으니까 외로움과 쓸쓸함을 나타내는 거야. 장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늙고 약해진 모습이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있는 북어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자, 남아있는 북어대가리지, 그치? 남아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 기임처럼 떠나지 못했지. 그러니까, 자 생각해봐. 혼자 남았다는 건 행동하지 못했다는 거야. 행동하지 못했다. 이 말은 기임처럼 떠나지 못했다 그런 뜻이야. 그런데 혼자 남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잘못된 거라고 이건 이제 신념에 대해서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떠날 수 없다는 신념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거야. 회의. 의심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부정적으로 느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북어대가리를 물끄미 바라보는 장의 내면은 난 왜 김처럼 떠나지 못할까? 혹은 여기 남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장면에서. 알겠지? 자, 허전함을 느꼈고 쓸쓸함도 느꼈고 자, 그 이후에 장의 모습이 좀 변해.
자,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구나. 너 부고대가리 쓸모없는 존재가 됐어.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머리만 덜렁. 머리는 뭐 하는 거야, 보통? 생각이잖아. 생각. 자, 지금 장의 모습은 어때? 자, 떠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남아있는 건 부고 대가리니까, 대가리만 남았으니까, 떠나지 못한 자신의 그 머릿속에는 쓸쓸함하고 허무함만 가득 차 있는 거야. 부고 대가리가. 자, 그래서 부고 대가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 부고 대가리는 몸뚱이만 있다, 몸뚱이.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지, 그지? 뭐야, 몸뚱이가 남아있어? 몸뚱이가 없어졌지. 미안해. 몸뚱이는 없어졌고, 머리만 남아있는 거지. 이게 부고대가리야, 그치? 그러면 몸뚱이는 뭔데? 저 기임처럼 떠나가는 거야, 떠나간 거. 알았니? 실천력이 없어. 행동하지 못해. 이게 몸뚱이가 없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머리만 남았대. 이 머리는 혼자 남은 쓸쓸함과 고독만 남은 거야. 쓸쓸함과 고독. 이거 조심해서 정리해야 된다. 머리만 남았다는 건 쓸쓸함과 고독, 허무함만 남은 거야. 무거 대가리만 남았으니까. 이런 것만 남았다고. 알았지? 그러면 실제로 기임처럼 떠나가거나 뭔가 바꾸려고 하는 실천하는 건 하나도 없고 행동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쓸쓸하고 허전하고 고독만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부거대가리 같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알았니? 다시 본문을 해볼까?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 손으로 부거대가리를 집어서 얼굴에 가까이 마주 바라보며 말해보렴. 네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지? 부거대가리 너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지? 그토록 오랜 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아무 생각 없이 상자들을 옮기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 괄호놓고 볼래? 내가 맡고 있는 일에 성실하고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 자, 이게 장의 신념이란 말이야. 여태까지 신념. 장이 있잖아. 뿌듯함을 느낀 게 바로 이거야. 장의 신념은 내가 맡은 일 잘하는 게 훌륭한 일이야. 라고 믿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태까지 창고에서 계속 같은 일을 계속한 거야. 자, 그러면 봐봐.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거든. 그러나 만약에 이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까 떠올랐네. 뭔데?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됐다. 만약에 말이야.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 잘하는 건 결과가 나쁜 거가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 만약에부터 성실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요 가로를 묶고 여기에서 장이 갖고 있는 내면 심리는 뭘까? 그러면 이게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회의.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느끼는 거 알았니? 성실하면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어. 이게 장의 신념이고 이걸 버텼는데 만약에 결과가 나쁜 일로 간다면 내가 하는 성실함은 모두 나쁜 거가 되잖아.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를 느낀 부분이야. 알았지? 만약에부터 소용이 있는 거지 라고 됐어. 자, 그 다음에 북어대가리야. 왜 말이 없냐? 멀뚱멀뚱 바라볼 뿐 왜 대답이 없어? 북어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아니야. 내 의심은 틀린 거야. 이거 봐봐. 내 의심은 틀린 거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지금. 덜렁 남은 머릿속에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안 돼라고 했지. 자, 여기 밑줄 쳐볼까? 처음에는 아까 회의감을 가졌는데 뭐라 그러냐 마지막에 자 뭐라냐면 덜렁 남은 머릿속 생각만으로 세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돼라고 그랬어. 이 말은 사실 중간에 자신의 성실함에 대한 회의감을 가졌었잖아. 다시 신념을 지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덜렁 남은 머릿속만으로 세상은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기가 있잖아.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즉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거야. 자신의 신념. 중간에 회의감도 좀 들었지만 아니야. 성실하게 하는 게 옳은 일이지 라는 자신의 신념을 지금 지키려고 한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손수레에 실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해 가면, 서류 아까 신뢰 상징이고 확실한지 아닌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원래대로 다시 돌아간 거지. 대조하면 혼자서 쌓기 시작한다. 그러면 결국 서류에 대한 믿음, 변함이 없다. 이게 서류가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상자가 잘못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상자가 제대로 나왔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원래 가졌던 자신의 신념, 성실함과 서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간 거란 말이야.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됐지? 정확하게 쌓으란 말이야.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 없게 절대로 틀려선 안 돼.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좋게 얘기하면 완벽하지만 이거는 이게 무비판적이야. 무비판. 뭘 무비판하냐면 자신의 일에 대해서 무비판이란 말이야. 무비판. 비판하지 못하는 거고 기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기계적.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노동하고 있는 거다. 한 치의 착오도 없이. 그리고 이게 바로 자항 입장에서는 존재 이유야. 내가 있잖아. 존재하는 이유는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상자들을 제자리에 쌓고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자항의 존재 이유라고.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거고 기계적으로 노동하고 있는 거고 스스로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결국은 중간에 회의감을 좀 느끼긴 하지만 자신의 성실함에 대해서 결국은 마음을 잡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자항의 모습, 그게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란 말이야. 알겠지? 회의는 잠깐. 알았니? 자, 여기도 지금 북어대가리까지 나왔으니까 아주 중요한 건 다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잠깐 확인을 한번 해볼까? 내용을. 자, 잠깐 확인해 보는 거야. 창고에 혼자 남은 장이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소재는 뭘까? 그러면 북어대가리지. 북어대가리. 북어대가리 여러 번 나오는데 혼자만 남았다. 장이 창고에 혼자 남았어. 그리고 식탁 위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건 북어대가리. 그렇다면 나처럼 남아있는 건 북어대가리. 그러니까 북어대가리는 자항과 자항이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소재가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자항은 상자가 잘못돼가지고 이 상자를 받을 사람한테 뭘 보낸다? 편지를 보낸다. 편지. 내용은 사과의 내용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자항이 일할 때 가장 신뢰하는 건 뭐야? 서류라고 그랬지. 서류. 서류는 거짓말 안 해요. 서류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제대로 갔는지 안 됐는지. 이 서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건 누구야? 그러면 운전수지. 그지? 운전수는 불신하고 있어. 어떤 부분에 불신이야? 서류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아내가 죽었는데 신고를 안 했더니 서류상으로는 살아있다. 근데 죽었는데? 그러니까 서류는 틀린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게 운전수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다링은 상자 안에 물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 No. 모르고 있어. 이로운 물건인지 해로운 물건인지도 몰라. 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기임은 장과의 갈등과 마찰 때문에 창고를 떠난다. No. 달인과 운전수가 희망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야. 외부 세계에 대해서. 이게 부추김에 결국 기임은 창고를 떠나서 외부로 나가기로 결정해서 나가는 거고, 나가면서 장과의 이별을 아쉬워하고 마지막으로 북어대가리를 주고 나온단 말이야. 알았니? 그 북어대가리는 장 입장에선 자기와 똑같은 처지라고 생각한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이 글의 특징을 한번 확인해 볼게. 여기 지금 하강 대단원만 나왔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글은 희곡을 말하는 거야. 희곡. 연극 대본을 희곡이라고 하지. 그지? 시대적으로 본다면 현대극이고, 그 다음에 좀 짧아. 단막극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북어대가리 제목이 갖고 있는 북어대가리. 자, 그럼 북어대가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거 잠깐 간추려서 얘기하면
북어대가리가 바로 장이 기임에게 북어국을 끓여주려고 했던 거잖아. 자, 장 입장에서는 기임에게 북어대가리는 배려라고 할 수 있어. 배려. 알았니? 술 먹은 다음날 북어국을 끓여주는. 그 다음에 기임이 남겨놓고 간 식탁 위에 그 북어대가리는 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이거는 장 입장에서 됐죠? 공간은 어디야? 창고 안에서 대부분 벌어진단 말이지. 근데 자, 중요한 게 있어. 창고는 창고인데 어떤 창고냐면 어느 창고 몰라. 이거는 어딘지 모른다고. 그 수많은 창고들 중에 하나. 현대사회의 그 모습이지, 그지? 익명성이라고 해도 되고. 그럼 결국 부품처럼 살아가는 게 현대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 글의 특징 중에 인물 갖고 얘기한다면 장하고 운전수, 자, 두 사람은 갈등 관계가 나오지, 그지? 외적 갈등이 나오잖아, 그지? 서류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 편지에 관한 것도 그렇고, 갈등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장하고 누구? 기임하고도 일을 하는 처리, 평소 캐릭터가 정반대야. 알았어? 알았어? 무슨 말인지? 창고는 현대인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 비판이나 이성적 판단 없이 일하는, 기계적으로 일하는 공간을 상징하는 거고, 창고 상징, 북어대가리 당일 상징, 그 다음에 상자, 무언가를 싣고 내리는 그 상자, 그거는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 만들어낸 물건인데, 문제는 이 물건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어떤 소재라고 볼 수 있다라니. 그 다음에 지금 창고 얘기하고 있잖아. 창고 얘기하고 있지. 근데 이 창고가 진짜로 창고 맞아? 아니지요. 여기서는 현대사회에 뭔가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뭐랄까 생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창고라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현대사회의 어떤 생산 공간이라고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우의적은 뭐야? 직접 얘기 안 한 건데 창고 얘기했지만 사실 현대사회 모습이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의적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이게 북어대가리인데 다시 한번 지금 설명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희곡이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북어대가리의 상징성, 장 입장에서 기임에게 북어국을 끓여주는 건 배려고, 북어대가리를 남겨놓고 갔기 때문에 그 남겨진 북어대가리를 보면서 장은 자신의 모습이라고 동질감의 소재로 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일이 발생하는 공간은 창고인데 어느 창고라 그랬지? 이건 알 수 없지만 그 수많은 창고들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인물관계. 장과 운전수는 서류와 편지에 관해서 갈등관계, 즉 서로 생각이 정반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장과 기임의 갈등관계는 평소에 하는 일이라든지 그 성격상의 꼼꼼함과 대충대충하는, 그 다음에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게 하는 장에 비해서 자꾸 바깥에만 신경 쓰고 있는, 다른 쪽으로 떠날 궁리만 하는 기임, 이런 거는 두 가지가 대조적인 것이라고 보면 돼. 그다음에 상징적 소재, 창고, 상자, 당연히 북어대가리 모두 상징성을 가진 소재들이다. 그다음에 창고는 사실 창고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대사회의 어떤 생산 공간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말한 걸 우의적이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동물 얘기가 나오면 우화적이지. 우화는 아니니까 우의적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가 북어대가리의 내용이야. 반복해야 돼.